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매로 빌라 낙찰받고 망했다는 컨텐츠를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경매로 낙찰받았던 빌라를 팔아버리고 망한 썰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게 이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제가 2016년도에 장인뉴타운 13구역을 대지지분 약 3평 정도인 원룸을 경매로 6,700만 원에 낙찰받은 적이 있어요. 이 물건이 좀 사연이 있는데 장애인 뉴타운 13구역이라고 해서 뉴타운이 지정이 되면서 그때 빌라 값들이 그쪽 주변에 많이 좀 치솟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때 2008년 11월 달에 어떤 분이 약 8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1억 4,500만 원의 이 원룸을 매수를 하셨어요. 그랬다가 이분이 채무를 감당을 못하고 2016년도에 경매로 나온 케이스입니다. 장인뉴타운 13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인뉴타운 중에서도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고요. 뉴타운이 당시에 지정될 때만 하더라도 장이동에 여러 군데의 뉴타운이 지정이 됐었는데 몇 군데는 이미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기도 했고요. 13구역은 해제가 됐어요. 그 뉴타운이 해제가 되면서 13구역 주변으로 신축들이 좀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장인뉴타운의 84제곱미터 시세는 신축 기준으로요.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당시 제가 낙찰받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해제가 되긴 했어도 언젠가는 다시 지정을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응찰을 했어요. 대지 지분이 3평이니까 없는 돈으로 3평 정도 서울에 땅을 사두면은 괜찮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응찰을 했었죠. 당시 감정가가 6,500만 원이었었고 저는 좀 낙찰받고 싶은 마음에 6,700만 원을 써냈고 단독 응찰이 되었어요. 그리고 안에 내부를 조금 바꾼 다음에 500에 월세 40만 원 세팅을 해놨죠. 이게 근데 지하는 아니고 1층이었는데 필로티 구조로 1층이었는데 이상하게 해가 안 들어와서 벽지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벽지 도배를 새로 한 다음에 월세를 줬죠. 근데 세입자분이 살면서 곰팡이 때문에 기관지가 안 좋아졌다고 하고 곰팡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세입자분이 사시는 동안에 곰팡이 제거 플러스 벽지까지 새로 교체를 하고 한 15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보일러도 교체를 해드리고 그리고 윗집에서 막 누수가 나서 세입자분이 못 살겠다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저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던 때 2019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제가 이제 청약을 좀 와이프랑 노리기로 했어요. 근데 노리려면 무주택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6,500만 원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한 달 동안 이게 매수 문의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청약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좀 마음이 급했죠. 이게 청약이 그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무주택이었으면 됐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했기 때문에 좀 던지고 신혼희망타운에 청약을 했었던 거죠. 청약할 날짜는 다가오고 매수 문의도 안 오니까 이게 굉장히 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한 달 뒤에 6,500만 원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왔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고 팔았죠. 팔았죠 그거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축들이 좀 많이 들어서서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재개발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팔고서 잘됐다 이제 청약을 했죠. 근데 청약은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러던 요 근래에 제 친구가 무주택자인 제 친구가 집을 사야겠다고 저랑 같이 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 아파트를 보다가 장애인뉴타운 14구역이라고 해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는데 피가 아직은 네가 접근할 만한 데니까 가보자 해서 장애인뉴타운 14구역을 갔어요. 간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제가 장애인뉴타운 13구역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여쭤봤죠. 저기 혹시 장애인뉴타운 13구역의 대지지분 3평짜리 원룸은 매가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한 2억 5천에서 3억은 될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요? 왜 그렇게 올랐어요? 그랬더니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신속통합 재개발을 하겠다고 장애인뉴타운 13구역을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신축도 많이 생겨서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완화해가지고 그 조건에 그냥 밀어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냥. 배 아파. 뭘 배 아파. 배 아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게 2억 5천 3억 하는구나. 제가 2019년도에 팔았으니까 6,500에 근데 그게 2억 5천에서 3억 하는구나. 예. 빌라도 돈이 돼요 빌라도. 그분이 맞았고 내가 틀렸었어.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게 원래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죠.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야 우리 그때 장이동 판 거 있잖아. 그거 2억 5천에서 3억 된대. 그랬더니 와이프가 전화 끊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슬픔을 나누니까 이제 반이 된 게 아니라 이게 2배가 된 듯한 느낌? 와이프도 슬퍼하고 저도 슬퍼하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서울의 빌라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니구나. 아니 청약이라도 당첨됐으면 그래도 덜 좀 그랬을 텐데 좀 그런 사연이 있어서 에피소드 좀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부동산은 이렇게 함부로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못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2019년도에 팔았으니까 2년 만에 그렇게 올라가나? 뭐 신속통합 재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뭐 조합 설립 인가도 안 됐고 추진하겠다라고 발표가 되긴 했는데 다시 그렇게 올라간 게 좀 의아하네요. 전 당분간 여기 이 골방에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빌라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기는 해요. 그 왜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거 그거 보면은 맨날 죽잖아요. 횡단보도 건너려다가 후드가 시야에 가려서 차에 치여서 죽어. 냉면 먹다가 쓰러져서 죽어. 선글라스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계단에 굴러 떨어져 죽어. 치즈와 피클을 함께 먹다가 죽어. 팥빙수 먹다가 혈당이 올라서 죽어. 수박 잘못 먹어서 죽어. 김치 먹다가 죽어. 꿀 먹다가 죽어. 근처에 있다가 죽어. 김종국 때문에 죽어. 아니 뭐만 하면 죽어. 김치 먹다 죽는 거 생각해서 김치 안 드실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맞지. 그렇다고 해서 횡단보도 안 건널 거야? 그거대로라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죽어. 배고파서. 경매로 빌라 낙찰받아서 망했어요 라는 그 영상은 솔직히 좀 조회수 뽑아 먹으려고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린 영상이긴 해요. 솔직히 그 영상 덕을 좀 많이 받기도 했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가 됐든 정답은 없고 결과는 시간이 말해주는 거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아파트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 아파트를 가장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저 6,500만 원에 손해봐서 넘긴 호구가 어딨어. 여기 있네.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추천드린 아파트보다 다른 아파트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따져보고 장단점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게 두려워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러지 말고 빌라를 사든 아파트를 사든 사는 게 맞는 거고 장단을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하나를 샀다면 너무 쉽게 파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잘못했지. 마지막으로 그때 저에게 장이 뉴타운 13구역 매수하신 평촌에 사시는 사모님 잘 계시죠?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죠? 좋으실 것 같아요. 전 아직도 이렇게 골방에서 살면서 방구석 여포하며 방송하고 있습니다.